인접 분야와 매체 한번 가보자. 문학의 인접 분야와 매체에서는 세 가지의 분야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예술 분야, 인문 분야, 사회 문화 현상.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82페이지, 83페이지는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 83페이지로 가시고요. 83페이지에 매체 정의는 외워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체란이라고 하면 전달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 사상,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수단, 매개체. 정확하게 매체에 대한 정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전문학이라는 것도 구술로 전해지다가 적합하게 운문체로 택하는 이유가 뭐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신문, 잡지, 단행본의 매체, 그리고 다른 음성 매체, 영상 매체, 전자 매체. 이거 매체들의 종류 잘 기억해 주시고 매체가 주는 효용성은 뭐다? 편리함뿐만 아니라 글쓰기 방식과 소통 방식의 변화를 일으킨다. 맨 마지막에 문학의 내용과 형식, 작품의 생산과 소비, 유통에 매체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챙겨서 이론학습까지 좀 봐주세요. 사실상 매체 이 파트가 제일 무게가 빠지는 파트는 맞아요. 근데 이것까지도 좀 잘 챙겨서 이론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 이제 세한도 가는데요. 세한도에서는 쌤이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도 쌤 같으면 그냥 내가 만약에 시험을 치는 고2 학생이라면 91기 김천고 학생이라면 나는 좀 이런 것들을 볼 것 같아. 창작가 비평에 수록되어 있는데 1998년에 수록되었지, 그지? 그만큼 세한도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거는 1970년대의 산업화로 인한 농촌 붕괴가 아니야, 얘들아. 세한도의 시대적 상황은 1970년대에도 농촌이 붕괴가 되었거든. 그때는 박정희 정권에서의 선성자 후 붕괴이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농촌의 쌀값을 폭락을 시켰어. 1970년대의 농촌 붕괴가 아니야. 이건 뭐야? 1990년대에 농가가 부채가 정말 많이 늘어났던 농무에서 반영되어 있는 그 현실의 이후의 상황입니다. 1990년대 농촌 현실이라고 이현사 힘차게 외치고 싶어요. 1998년도에 수록됐잖아요. 1990년대의 농촌 현실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 세안이라는 단어 뜻과 꼭두선이 빛의 의미 이런 것도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바람의 바람은 어떤 아주 이른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대바람은 아주 이른 시간. 그리고 삭바람은 겨울에서 불어오는 북풍에서의 실현입니다. 다른 것들까지 다 보고 싶지만 쌤이 그냥 넘어가는 거가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내면화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89페이지로 갑니다. 89페이지에서 모티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도 왕왕 나왔습니다. 모티프에 대해서 종류를 적으라고 하는 것도 왕왕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티프를 3가지 이상 적어라 라고 하면 뭐 남장 모티프, 그 다음에 뭐 변신 모티프 뭐 이런 거 하실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적각 모티프 하실 수 있게끔 준비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쌤은 좀 다 봤으면 좋겠어. 김정희 그림, 세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서정시, 매우 심한 겨울의 한추위에서의 그 세한, 청솔과 꽃두선이 빛에서의 그 색채의 대비가 현실 극복의 의지와 희망을 나타낸다. 의인법이다. 명령적 어조다. 그냥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공통점. 겨울 배경이라는 거에서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면 안 되겠니? 그림 김정희의 세안도랑 시 세안도가 어떠한 점이 공통점이야 라고 하면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소나무의 꿋꿋한 의연적인 면모라는 것은 착안을 해서 같은 공통점으로 요소로 잡았어. 모티프에서. 근데 그림에서는 이상적이라는 제자에 대해서 김정희가 고마워하는 선비와 의리의 절개라는 요소를 담았다면 시에서는 1990년대 항폐화된 농촌의 모습,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농민들의 의지적인 모습이 형상화되었다는 거야. 이걸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산유화라는 예시가 나오면 이거 시였는데 가곡으로 불리고 있지라는 변용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창의적인 수용에서 어떻게 재구성으로 가서 인접 분야의 연관성이잖아요. 문학의 인접 분야의 연관성에 시가 가곡으로 불렸다. 기문의 남한산성은 뭐야? 소설이 영화화되었다라는 사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언급은 하고 넘어가셨더라고요. 사례로 기억하세요. 시가 가고 소설이 영화. 그리고 그림과 시에서의 공통점 차이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감상지.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은 쌤이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작년인가 작년은 김상경 쌤이었고 재작년인가 그 이민호 쌤이 고등학교 2학년 문학 교과서 맡으셨을 때 이게 단답형의 답이었어.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근데 진짜 맞춘 사람 정말 드물었어. 라디오는 생각나고
끄고 켜고는 생각나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또 놓친 사람이 많고요. 라디오 뒤에 가치를 안 붙인 사람들도 많고요. 진짜 진짜 희한한 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뭘 내셨다?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이 단답형 답이었습니다. 많이 빠졌나요? 그래서 작품의 재구성으로 계속 이어가면 여기에서는 이제 쌤이 내려놔지더라고. 아, 다 봐야 되겠다. 빈칸 뚫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로 약간 주춤해진 상태입니다. 별표를 막 쉐리쉐리 하다가 문학작품의 창작은 기존 작품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창작을 한다. 자신이 생각이 표현할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를 해주고, 그리고 작품을 재구성할 때도 일단 원작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원작을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고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문학작품을 새롭게 창작을 해라.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작품의 재구성은 뭐 시어나 일부 내용을 바꾸는 거, 작품의 형식을 바꿔보는 거, 맥락을 바꿔보는 거, 매체를 바꿔보는 거 뭐 다 챙기고 싶지만 워워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겠고 101페이지로 갑니다. 새로운 작품의 형성 과정, 내용과 형식을 구성을 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을 해라. 작품 창작의 활동의 주안점과 의의. 그래 봐봐. 유충열전이라는 걸 내가 읽었어. 그러면 이거를 유충열전을 바탕으로 나는 영웅 일대기적 소설을 지을 수 있지. 이육사 절정을 봤어. 시에서 착상해서 자신이 어떤 극한의 상황에 처했던 경험을 쓸 수도 있지. 자신만의 가치 있는 경험이 심미적으로 형상화돼야 되겠지. 그리고 자신의 시각과 방법을 가져야 되겠지. 문학활동의 뭐 이런 것들 생략할게요. 그래서 꼭 세세하게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장정일의 제목을 적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식에서의 후기였거든요. 그래서 꼭 세세하게 쌤이 얼마만큼 노이로제에 걸려져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이건 아예 읽지도 않았었어. 이 페이지를.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력 이거는 그냥 아예 건들지도 않고 넘어갔었어. 그냥 뒤에 거의 시험 범위에서 뒤에 유충열전이 시험 범위였었어. 그냥 건드리지도 않았었어. 근데 이걸 낸거야. 막 작품이 막 이런 게 봐. 김춘수의 꽃이 장정일의 시에서는 현대인들의 끄고 켤 수 있는 편리적인 사랑으로 변용했지? 막 이렇게 창의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재구성하는 거야. 얘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어. 근데 이런 거에서 기퉁이에 나오니 모든 기퉁이를 다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쌤이 이거 안 읽고 넘어간 거에 감상의 길잡이도 좀 읽어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뒷칸 메워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충열전인데, 유충열전 영상 올려놨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쌤이 계속 사자성어 얘기해요. 사자성어 얘기 나오는 거에서 작품의 부분이랑 정확히 사자성어로 바뀌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시간 하다가 쌤이 이거 사자성어로 바꿔 라고 하는 거에서 언중유골, 말에 뼈가 있는 말이죠 라는 거에서 뭐 언중유골부터 해서 영상에서 좀 언급을 하기 때문에 배속을 좀 올려주시면 시간 아깝지 않거든요. 한 번씩 딱 하면서 어차피 혼자 읽을 때 그냥 쌤 음성을 틀어놓고 귀로 들으면서 같이 한번 쭉 읽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알았죠? 사자성어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어휘. 그리고 단답형의 답에 각설이 답이었습니다. 102페이지의 각설. 이럴 때 주로 글따위에서 하재를 돌려서 다른 이야기를 꺼낼 때 앞서 이야기하던 내용을 그만둔다는 뜻으로 이야기 첫머리에 쓰는 말 각설이 답이었습니다. 영웅 일대기적 구조부터 해서 꼼꼼하게 한 번씩. 근데 학교에서 이거 아직 안 나가서 필기를 반영을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험 전날에 쌤이랑 같이 또 좀 해야 되니까 어차피 백석, 흰바람 벽이랑 이런 것들 얘기 좀 하려면 오실 거잖아요. 그죠? 1층에서 합시다. 그때 쌤이 이거 필기랑 관련된 거 보고 할 이야기들 있으면 할 테니까. 유충열전은 일단 쌤이 얘기한 대로 영상을 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단원으로 가자. 3단원은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위야. 여기에서 한국문학은 공동체 삶을 담고 있는 민족문화입니다 라는 거에서 그냥 큰 따옴표에 노이로제니까 한번 봐주시고, 이건 그냥 그다지지만 무엇을 한국문학이라고 보는지, 한국문학의 범위, 구비문학과 한문학과 국문학적인 특징, 이것들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26페이지에서 난 이런 말이 와닿더라고. 한국문학이 보편적이면서도 특수적이야. 6.25라든지 일제강점기의 식민지의 아픔은 우리만 겪었지. 근데 다른 전 세계의 사람들과 공통된 인류의 문화의 보편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야. 한국 문학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지닌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편성과 특수성. 127페이지 가시고요. 128페이지. 다시 한 번 더 불타올랐습니다. 왜?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한국 문학이란 한 민족의 사상과 감정 체험을 상상의 언어로
체험과 상상을 형상화시킨 언어예술이다. 이대로 외워주면 안 될까? 한민족의 사상과 감정, 체험과 상상을 형상화시킨 언어예술. 그대로 외워주시고 구비문학과 한문학과 국문문학으로 나뉘어진다. 각각들의 특징들 기억해 주시고요. 향찰과 이두로 기록된 문학까지도 한국문학의 국문문학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향찰과 이두를 한문문학으로 보내면 안 돼요. 향찰과 이두는 어디에 포함이 돼야 됩니까? 국문문학에 포함을 해야 돼요. 이런 거에 장난질에 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한자를 빌려온 향찰과 이두는 한문문학이다 라고 하면 땡입니다. 한글로 이루어진 문학뿐만 아니라 향찰과 이두로 기록된 차자 표기 방식의 문학까지도 국문문학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꼭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한글 창제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향유층이 확대가 된 국문문학의 특징. 조선 후기에 국문문학은 향유 계층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 같은 거는 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고전문학부터 현대문학까지 포괄인데 이거 조금 귀찮아도 외우면 안 되겠나. 서정갈래의 종류, 고대가요, 향가, 한식. 근데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 다음에 서사갈래의 종류, 서사, 고전소설, 신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극갈래에도 꼭두각시, 산대노름, 탈춤, 희곡, 시나리오. 너무 당연하잖아. 교술갈래에도 한문, 수필, 현대, 수필, 설이 빠졌는데 설도 포함이 되는 거에서 이거 하나만 체크해줘. 경기체가 가사가 두 가지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무엇과 무엇의 성격? 서정갈래랑 교술갈래의 성격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 이런 거는 좀 읽은 사람들의 정성이다. 예. 공간적으로 한반도에 생산된 거, 제동포의 문학도 당연히 한국문학의 범주에 속해야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가시죠.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징. 이거 진짜 다 외웠으면 좋겠네요. 주제의식의 가치관의 측면에서는 한이나 자연친한데 한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좀 기억해. 고난과 상처, 이별 등이 슬픔과 아픔이 은결이 된 것이 한이야. 그러면 어떤 작품에서 할 수 있니? 공무도화가 같은 고대가요라든지 가시리 같은 고려가요가 황진이 같은 여성시조한테 이별의 정한을, 그리고 김소월의 진달래꽃까지 계승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의 주제의식이. 그리고 고려가요의 청산별곡과 정극인의 상춘곡, 윤선도의 시조, 어부사시사, 청록파 시는 뭐야? 자연친화적인 거. 자연을 무엇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것도 체크했으면 좋겠어. 간조와 사색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오케이? 간조와 사색의 대상으로 그냥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 미의식의 측면에서 난 이거 꼭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 풍자랑 해악을 좀 나누어줘. 풍자는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순을 직접 말하지 않고 빗대어서 돌려까기. 설총의 하완계, 박지원의 호질, 양반전, 최만식의 태평천하. 예시 좀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악은 대상을 가볍고 악의 없는 웃음으로 그려내는 방법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풍자에 대한 정의, 해악에 대한 정의. 설화, 야단, 판소리, 흥부가 김유정의 봄봄. 그리고 이 밖에 우리의 문학작품의 주제의식이라든지 전통과 특징 체크하셔야 됩니다. 흥이나 고상한 품격이나 운치를 추구하는 먹과 풍류, 인간과 현실 중심의 가치관, 애처로움과 가냘품, 은근과 끈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문학의 전통과 특질이야. 우리 문학의 전통과 특질 세 가지만 기억하지 마시고 나머지도 다 기억해 주세요. 표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사문보랑 사음보입니다. 고려가요의 서경별곡과 민요의 아리랑은 사문보, 정철의 송미인곡기나 가사, 윤선도의 많은가 같은 시조는 사음보. 그게 현대작품 어디에 이어지고 있다? 변형로의 농계,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에서도 사음보가 드러납니다. 예. 예시들까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 다음 페이지 이론학습의 12, 13, 14 이런 거 보면 있잖아. 충분히 이렇게 낼 수 있거든. 이게 선지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례까지 외워야 돼요 라고 하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송미인곡도 여러분 진도가 안 나가지고, 근데 이거는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저기가 저것이 어디서 본 듯한데 해 다 저물어 가는데 누굴 보러 가시는고? 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이 몸이 이 사랑을 받을만 한가마는 줄줄줄줄줄 을려나 감녀의 대사 나누는 것부터 해서 본문 내용을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영상 계속 조금만 땡겨서 들어주시면 충분히 얻고 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4페이지 충신 연주지사부터 해서 다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하고 수업 시간에 정읍사랑 자술이 나가면 쌤이 좀 이거는 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것들이 있어서 130, 또 빠졌다. 132랑 133 빠졌다. 맞지? 쌤이 잘 챙겨서 보낼게요. 오늘 가져가실 수 있게 합시다. 됐어. 이 정도로 해놓고 쌤은 잠깐만 갔다 올게.